안녕하세요. 바바바입니다. 오늘은 매사 하나 중에 배움입니다. 새해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머니 트렌드 2023. 최근 제 머릿속에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저자이지만 쓴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몇 개 제가 임팩트 있었던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책에는 사회 각계의 흐름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포인트는 인구 절벽을 통한 사회 문화, 그리고 그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은 여러 저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 있던 분야 중에서 우리 전영수 저자의 임팩트 있던 부분을 몇 개로 정리를 했는데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이 가족 대행 서비스입니다. 그 책 문구 중에 이제 몇 개를 말씀드리면, 현실 이슈도 미래 산업에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 아마도 대행 신산업과 엮을 수 있을 듯하다. 가족 대행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다. 함께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혈연이 아닌 가족들도 가족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공동주택, 공유주택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다. 2018년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본인 나라의 사회 문제를 영화로 이슈화했기 때문에 본토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파격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였고요. 이 어떤 영화에서 재현된 각기 다른 가족들이 서로의 목적을 맞춰가지고 일시적인 공유 거주의 형태를 지니지만, 이게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트렌드 아닌 트렌드로 자리 잡힌다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구 변화와 직결된 성장산업 후보군입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소매는 플랫폼화 될 것이고, 공유경제 개념으로 사후 유품정리 대행 서비스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는 아웃소싱 대행화될 것입니다. 저자는 복지도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X세대는 나중에 시간이 들면 오히려 돈 많고 시간 많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가계 자산 구성 중에 X세대의 자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미 고령이 된 사람들이 돈이 없지 앞으로 늙어갈 사람들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령화가 복지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고령 산업에 걸맞는 것이 바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동권이나 교통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매칭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유용할까? 그러나 지금 틀에 갇힌 경직적인 제도 지원과 규제 때문에 관련 수의 시장 활력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지금 세대들이 굉장히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 기반 베이스 굉장히 유능하죠. 그리고 실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노령화하고 비슷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돈이 없고 오히려 나이든 노후 세대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시간을 영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이 다음에 오히려 이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더 유용하게 이용을 한다는 그런 전망이고요. 마지막이, 앞으로는 대행 산업이 여러 종류별로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상품이자 여러
대행 서비스를 고급화시킨 집사 서비스 같은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집사 서비스도 호텔형, 고급형, 그런 다양한 플랫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플랫폼 사업이 대행 산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임팩트 있는 문구가 뭐였냐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나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자 기업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마지막 맺은 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서 내가 곧 상품이자 기업인 세계로 같이 나가시죠. 네, 세연아 감사합니다.